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돈이 나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웨이브, 왓챠, 유튜브까지 돈을 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이제 기억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가 않거든요. 전화를 받아야 되고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맨날 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루를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가능한 많이 아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돈이에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너무나 좋겠지만 버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돈이 나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게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갑자기 김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가격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뒤로는 안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달러의 강세이면서 동북아시아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제조를 좀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너무 화폐가 올라가면 또 안 되고 그러면서 화폐의 격차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은 동시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점점 우리 일상이 자동화가 되고 AI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쉽게 소비가 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돈이 사방팔방에 다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주거 비용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은 주거 비용이 좀 높은 편이고 그것도 서울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여기가 생각보다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 14년 전의 얘기니까 완전히 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좀 월세도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저는 이제 월세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내고 있는 비용을 사실 그건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집을 사시는 분들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그러면 그 대출을 갚는 돈을 내야 되고 전세를 끼고 하면 또 전세 대금을 또 이제 갚아줘야 되고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냥 월세를 내야 되는 건데 꼭 비용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독립을 보통 미국 사람들이 좀 일찍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월세를 내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는 뒤로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 시기에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월세는 벌고 있는 돈의 요만큼 이상이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약간 공식 같은 거를 알려줬었거든요. 진짜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에 또 미국 사람들이 서로 추천하는 얘기들을 찾아보면은 웬만하면 월급의 3분의 1을 월세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걸 넘어서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통 돈을 어떻게 아낄까를 이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조언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뭐 초반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한국에 넘어오니까 한국은 또 선택지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월급의 3분의 1 이하면 좋으니까 그러면 월세를 무조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전세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가 뭐지? 하고 돈을 약간 묶어 놓으면은 그러면 따로 이렇게 월세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애초에 월급 대비 이렇게
내고 있는 월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보니 그 묶인 돈은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손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큰 돈을 차라리 시장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월세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준의 큰 거액이라서 전세보다는 또 월세가 낮기는 낮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더 저렴한 월세를 찾는 그런 생활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체적인 이렇게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굉장히 허름한 집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한테 이 집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거기 왜 가? 거기 사람 쪄 죽는데 라고 말을 해서 안 보여주려고 했던 집이었어요. 근데 너무 저렴하니까 그냥 뭐 좀 견딜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이제 8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좀 낡은 집이고 외풍이 사실 너무 심하긴 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좀 고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아끼고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월세를 가능한 많이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안 줄 수 있는 그런 허름한 보석 같은 거를 찾을 수 있으면 너무나 젊은 사람으로서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재개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아끼는데 좋습니다. 쭉 사는 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어쨌건 집에 너무 많이 돈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한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줄이려고 하다 보면 해외에서 많이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또래나 친구들이 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룹 리빙이라고 우리가 3룸이 있으면 그러면 방세를 좀 나누어 가지고 같이 내는 형태의 동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상당히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쉐어하우스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이 그룹 리빙에 대한 약간 사업쟁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위워크를 시작했던 아담 뉴민이라는 창업가가 이젠 플로우라고 부동산 창업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사실 이제 주거 공급이 모자란 편이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사업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추진 중인데, 거기다가 펀딩을 받은 게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쉐어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니즈를 갖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쉐어하우스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룹 리빙 형태의 사업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비슷한 방식의 창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펀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사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주거 형태를 계속해서 저렴한 형태로 바꾸자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타일러 볼까요에서 얼마 전에 디지털 노매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디지털 노매드라는 선택을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한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거 비용을 아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거를 또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한 달 살기를 지방에서도 하고 이걸 또 정부에서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씀씀이는 바로 교통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렇게 쉽게 아끼지는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을 다 쓰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처럼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가 않아요. 해외에서 보통 정기권을 막 해가지고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동안 그걸 없었다가 서울에서 기후 동행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정기권을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걸 신청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걸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뭐 모빌리티 쪽으로 또 뭐 킥보드라든지 뭐 자전거 대여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 크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은 따로 있어요. 예, 바로 구독형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구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오락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저는 이제 N잡러다 보니까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뭐 ChatGPT 아니면 Notion, Google Workspace, Slack, Adobe Suite, Canva, Microsoft Office, 한컴, 막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리스트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업무 차원에 사실 써야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비용 쓰고 쭉 쓸 수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구독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형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아끼려고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GamesGo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런 업무 협업 툴을 좀 이렇게 단체 형태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거의 패키지처럼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뭐 넷플이나 아니면 뭐 애플 TV, 뭐 웨이브, 왓챠, 유튜브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미 구독해가지고 뭐 돈을 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이제 기억하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을 내고 있는 경우가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가능한 많이 아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보통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좀 아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통신비인데요. 저는 솔직히 통신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 편이긴 해요. 제가 왜 통신비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2011년에 들어왔어요. 근데 2011년에 들어왔을 때 유학 비자이니까 장기 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 비자가 아닌데 휴대폰을 어디 사가지고 통신사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면 약정을 해도 지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어쨌건 체류 기간이 약정보다 짧으면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그냥 그러면 어쨌거는 비자 발급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뭐 통신비 따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통신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동안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어쨌건 너무나 필요한 건데 전화를 받아야 되고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맨날 쓰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루를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서 인터넷을 쓰면서 통신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통신에 돈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걸 쓰고 있음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LG U 플러스와 함께 여러분들한테 통신비를 통해서 이것저것 좀 잘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단말기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일단 통신비라는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을 핸드폰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구독형 서비스도 굉장히 많고 핸드폰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통신사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직접 1차적으로 통신비가 조금 나가도 그 뒤에 있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제 출근하는 길에 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다가 바빠가지고 편의점에서 그냥 끼니를 때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일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모르겠어, 그리고 넷플릭스로 그냥 정주행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주말이 되면 또 그냥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신사를 통해서 혜택을 봐가지고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음악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으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U 플러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OTT 플랫폼 뭐 넷플릭스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혜택이 다 있으니까요. 거기서 원래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묶어서 잘하고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통신사 패키지로 가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쓰고 있고 몇 개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냥 핸드폰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거를 추천해줘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U 플러스에서 이렇게 AI를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하고 싶은 거면 그러면 이런 기능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구독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냥 일상에서 구매하시는 것들만 생각해봐도 뭐 새벽 배송을 시키기 위해서 또 가입을 해야 되고 거기 또 가입 비용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통신사들은 어쨌건 이거를 핸드폰을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통신사로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를 고를 때 얼마나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지, 얼마나 좋은 혜택을 주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통신비를 직접적으로 아끼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LG U 플러스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맞추어서 자기의 어떤 개인 소비 패턴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똘똘한 방법이겠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가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전체적인 경향의 틀 안에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쉐어하우스랑 이렇게 그룹 리빙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구독형이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도 또 같이 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를 완전히 완벽하게 혼자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통신사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G U 플러스에서는 그냥 혼자서 하기보다는 또 가족이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해서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친구랑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LG U 플러스를 사용하실 때 친구나 가족이랑 결합을 해서 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어떤 소비 패턴에 좀 맞춰지는 그런 혜택들을 받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돈 버는 게 아닌 돈을 아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거, 교통, 통신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광고이긴 했지만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잘 아낄 수 있는 팁들 몇 가지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팁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어떤 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팁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저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점점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 세상에 조금씩 더 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달려볼까요? 바이바이.